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예요. 예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소멸이라는 건 뭐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어서 납세 의무의 소멸. 그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럼 세금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는 건 납부하면 없어지겠죠. 따라서 소멸 사유는 5개가 있는 것만 첫째 알아두면 되는데, 답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단어의 힌트가 다 나와. 이건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왜? 납부 냈죠. 세금을 냈으니까 또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겠죠. 이해 가셔? 충당 아까 배웠죠. 충당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퉁친다, 메꾼다. 그럼 메꿨으니까 의무는 없어지겠지. 퉁쳤으니까. 단어 말뜻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취소.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아두실 때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 내야 돼. 의무가 성립이 돼. 이분한테 1억짜리 고지서 보냈어. 부과했어. 그럼 성립하죠. 근데 동명이인이야. 이분인데 이분한테 보낸 거야. 잘못했으면 어떡할까요? 고지서 없던 걸로 하세요. 취소를 했으면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죠. 고지서 보내는 게 부과야. 그럼 고지서 보내면 세금 내야 돼. 근데 그 고지서 없던 걸로 할게요. 취소를 하면은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고지서 보내는 게 부과야. 그럼 부과하면 세금 내야 돼. 취소하면 안 내도 돼. 취소 말뜻 이해 가셔? 그 다음에 뭐냐? 제척기간 만료가 있고요.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인가 몰라도 돼. 시효, 기간이 만료, 완성, 기간이 끝났다. 유통기한이 끝났다 이거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점심때 우유를 갖다가 먹으려고 그래. 근데 우유가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어. 마셔요, 버려요? 집에선 마시더라도 공부할 때는 버린다고 해야지. 교육을 배우는 거니까. 버려 안 버려? 그렇지. 기간이 끝났으면 무조건 의무는 없어진다 이거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셔? 이렇게 단어만 알아도 답 찾는 거 지장 없어. 우리가 기출문제면 박스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그럼 많아야 5개야. 이게 다란 얘기죠. 단어만 보면 되는 거니까. 끝. 이렇게 답 찾는 방법도 있고, 이제 원칙을 볼게요. 납부는 쉬우니까 돈 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충당이 뭐냐?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내는데 소득세가 10억이야. 그런데 신입사원한테 신고를 시켰더니 소득세를 갖다 15억을 납부했어. 10억을 내야 되는데 15억 냈으면 더 냈죠. 얼마 더 냈어? 그럼 5억을 더 냈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까? 여러분이 5억 더 냈어. 그걸 알아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급 받아야죠. 야, 더 냈으니까 돌려줘. 청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야, 5억 더 냈으니까 5억 돌려줘. 청구하면은 세무서에서 아이고 들켰네.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 이게 아니에요. 5억 더 줬다고요? 그럼 당신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르세요. 그럼 컴퓨터로 조회합니다. 그럼 갑에 대한 세금의 이력이 나타나겠죠. 여기 보니까 작년에 옷가게를 했었는데 옷가게에서 부가가치세 3억을 체납을 하고 폐업한 게 들통났어. 옛날에 3억 부가가치세를 안 냈어. 딱 걸렸어. 딱 걸리면 어떡하느냐? 5억을 환급해야 되는데
체납된 부가가치세 3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제하고 얼마만 준다? 2억만 환급해 주는 거죠. 요건 그림 이해 가요? 그러면 소득세는 납부를 했으니까 의무가 소멸이 되는 거죠. 소득세는 납부했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럼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금액에서 충당, 퉁쳤단 얘기죠. 메꿨단 얘기죠. 그러면 체납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당이라는 건 이번에 납부한 세금이 충당이 아니라 체납된 다른 세금을 퉁치는 거란 얘기야. 충당의 뜻 이해 가요? 소득세는 납부했으니까 소멸이 되는 거고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퉁쳤으니까 소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충당이란 말은 소득세야 체납세 얘기야. 체납세액의 의무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납부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충당은 체납된 다른 세금을 메꿨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취소는 뭐 알고 그 다음 제척기간이 뭐냐? 제척기간은 부가권이에요. 부가가 뭐냐? 이거야. 부가가 뭐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고지서야. 그럼 부가권이 뭡니까?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권리.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한. 아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근데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이분이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고지서 보내야 되겠죠. 고지서 보내는 유통기한이 제척기간이란 얘기야. 또 이분이 100원인데 50원만 신고했어. 과소신고했죠. 그럼 왜 50원만 신고했어요? 50원 더 내세요. 고지서 보내야죠.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야.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 이분이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고지서 보내야죠. 그 기간 동안 고지서를 안 보내면 이분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척기간의 만료야. 그럼 제척기간의 만료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지방세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왜? 국세나 지방세는 똑같아. 그럼 뭐냐? 상속세냐 아니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보죠. 상속세, 간단히 증여세. 얘는 불로소득이야. 불로소득. 내가 일 안 하고 벌은 거야. 일 안 하고 아버지 걸 받았어. 이럴 경우에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고지서 보내는 기간이 길어. 불로소득이니까. 첫째, 사기야. 사기라는 말은 아까 부정이라는 거 배웠죠? 그거예요. 부정한 방법, 고의란 얘기야. 고의로 또는 신고를 안 했어. 그럼 15년 동안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15년만 안 받으면 돼. 나머지는 10년입니다. 끝.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조세냐를 먼저 동그라미 쳐. 상속세다. 뭐냐? 사기다. 그럼 몇 년? 15년.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제외한 것들. 상속, 증여세 뺀 일반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얘들은 똑같아. 시험에는 일반 국세보다 콕 찍어 양도소득세로 나온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지방세는 콕 찍어 취득세 나온 경우가 있어. 나머지 똑같아. 상속세, 증여세 뺀 나머지는 똑같아. 얘들은 세 가지야. 사기냐, 무신고냐, 나머지냐. 그럼 나머지는 뭘까? 무신고 빼면 나머지는 과소신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불로소득이니까 길어. 15년 동안 피해야 돼. 나머지는 짧아.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끝.
이게 제척기간이야.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한이 상속세, 증여세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냥 기본서에는 이거 설명을 길게 했어요.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10년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정리. 상속세, 증여세다. 사기, 무신고는 요번에 똑같아. 몇 년? 15년. 나머지 10년.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면 사기와 무신고가 따로따로야.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끝. 요것만 공부하면 돼.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밑줄을 쳐드릴게요. 밑줄을 쳐드릴게.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씩 볼게요. 42쪽에 맨 밑에 3번 납부 의무 소멸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밑줄 납부, 밑줄 충당, 밑줄 부과 취소. 그것만 밑줄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뭐예요? 제척기간 건너뛰고 만료. 제척기간 만료. 3번 밑줄 끝에 소멸, 시효, 완성. 끝.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뭐뭐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 시효, 완성. 5개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43쪽에 2번 국세 소멸은 공부하지 말아요. 지방세, 국세 똑같습니다. 또 밑줄 쳐드려? 나도 못하겠어. 그 다음에 밑에 참고학습 보면은 제척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제척기간 밑줄 쳐요. 1번. 여기는 지방세만 나왔어요. 국세랑 똑같아요. 지방세 1번.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부정. 사기나 부정, 지방세 요거죠. 요거. 사기 몇 년? 10년. 맨 끝에 10년.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밑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란 얘기죠. 그럼 몇 년? 7년. 다만 다음은 10년이다. 얘는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자, 지방세,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그 다음에 밑에 3번. 그 밖의 경우 있죠. 그 밖의 경우는 몇 년? 5년. 끝.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세만 나와 있으니까 이따 국세에는 요놈이 또 나오겠죠. 재밌는 건 상속세, 증여세만 달라. 나머지 국세, 지방세는 똑같다는 얘기야. 한번 또 해드려? 불안한데? 뒤로 넘어가서 44, 45 나와 있죠. 44 보면은 참고학습 밑줄 국세의 제척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나와 있을까요? 1번은 밑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몇 년? 7년. 2번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부정 나와 있죠? 그러면은 몇 년이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몇 년? 10년. 괄호 안에 밑줄 치세요. 역외거래. 역외거래라고 하는 것은 역외가 뭐야? 우리 지역 이외. 우리 지역 이외니까 국외거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사기는 10년이야. 근데 우리나라 아닌 지역, 외국에서 사기는 괘씸죄가 5년부터. 그래서 몇 년이 된다? 15년이 된다. 역외거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역 이외의
그러니까 국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그럼 몇 년이라고? 15년이 된다. 거기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똑같은 것들이니까 정리할게요. 국세는 사기 몇 년? 10년.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그 다음에 사기를 역외거래에서 하면 몇 년? 15년.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44, 45, 46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읽다가 가출합니다. 절대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요약해 드린 거예요. 에? 책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많이 힘들죠? 아이고 요거대로만 공부하면 좋을 걸.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는 길은 거고, 정리할게요. 공부하는 방법. 첫째, 소멸은 소멸사유 5개가 있더라. 먼저 공부합니다.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기간을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한다고 그랬어?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와 무신고 몇 년? 15년. 나머지 몇 년? 10년. 그러나 나머지 세금은 사기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 5년. 역외거래 사기는 몇 년? 15년.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말 이해가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소멸시효 완성이 나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뭐냐 하면은 얘는 어디 있나 또 찾느라고 난리가 났다. 46종 맨 밑에 나와요. 어딨나 찾느라고 설명 안 들을까 봐 내가 불안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소멸시효 완성은 뭐냐? 얘는 징수권이야. 징수권에 대한 유통기한. 그럼 징수권이 뭐야? 징수. 세금을 걷는 걸 징수라고 그래.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의 유효기간이야. 세금을 거둔다. 그럼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면 이것만 생각해. 압류. 세금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죠. 그 압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야. 압류할 수 있는 거. 그럼 압류할 수 있는 건 이게 개정이 된 거죠.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5년이었어. 국세, 지방세. 금액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나눠주는 거. 요거예요. 국세는 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 기준? 5억부터는 10년간 압류할 수 있어. 근데 5억 미만이다. 미만은 5억 안 들어가죠. 따라서 5억이 안 되면 5년. 그러니까 5억이 안 되면 5년. 5억부터는 10년간 압류할 수 있어. 요것만 도망 다니면 압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만 지나면은 세금 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지방세는 국세의 10분의 1 수준이야. 5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부터는 10년간 도망 다녀야 돼.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만 도망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5년으로 통일했다가 개정이 됐으니까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개정됐을 때 내가 웃었어요. 왜 그러냐? 봐요. 5억 이상이 10년이야. 5억이 안 되면 5년이야. 5년 차이 나잖아. 그럼 만약에 사업하다 6억이 체납이 됐어. 몇 년간 압류 피해야 돼? 10년이잖아. 그럼 여러분 같으면 10년간 도망 다니겠어? 아니야. 한 2억 정도는 내. 그럼 4억 남잖아. 그럼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돼? 5년. 제 말뜻 이해 가나요? 표정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이 체납자다 그랬으면은 이런 잔머리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세금은 계속 쫓아다니니까. 괜한 설명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10년간 도망 다니기 힘드니까 뭐 1억 한 1,000만 원이라도 미리 내. 그럼 5억만 안 되면은 어떻게 된다?
5년만 도망 다니면 되니까 악용할 수가 있잖아. 근데 개정된 내역은 정부가 그걸 바란 거야. 조금이라도 거들라고. 이게 세법 개정입니다. 미치겠다. 유머도 안 되고 오늘 죽겠다. 바로 이게. 그래서 국세는 5억부터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부터 10년간 압류를 피하면 된다는 것.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갑자기 밑에다가 손을 끊고 시그래. 뭔 사연이 있는지. 근데 혼자 씩 웃어요.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그랬다가 내 설명 듣고서 얼굴이 시꺼멓게 변했어. 뭐냐? 소멸시효에만 있는 제도가 중단제도와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단과 정지제도는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체납했다. 몇 년 도망 다녀야 돼? 10년 도망 다녀야 돼. 오케이? 그런데 쭉 한 4년 지날 때까지 납부할 의사가 없어 보여. 안 내. 그러면 나는 중단이래요. 중단이라면 4년 지나간 건 무효. 다시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5년 또 지났는데 낼 생각을 안 해. 그럼 중단. 그럼 지나간 거 무효. 다시 10년이 돼요.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금이 무서운 거야. 이게 중단제도. 이해 가셔? 그럼 정지제도는 뭐냐? 정지제도는 10년 도망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4년 지났어. 낼 생각 안 해. 자, 정지. 정지 그러면은 지나간 기간은 인정을 해줘. 그럼 앞으로 몇 년 반 지나면 돼? 6년만 지나면 된다는 얘기죠. 또한 2년 있다가 정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정해. 그럼 6년 지났으니까 몇 년 도망 다니면 돼? 4년이 된다는 얘기지. 합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단보다는 정지가 약한 벌이 되는 거지. 얘는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요거는 일단 정지. 요게 이해가 안 가면 동영상을 생각해 볼게요. 동영상 세법 강의가 1시간짜리야. 그런데 20분 공부하고 있는데 띵동 친구들이 놀러 왔어. 야, 지금 무슨 공부냐? 아주 악마들이 뛰쳐왔어. 야, 놀러 가지. 뭐하러 이거 여기 있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알았어. 껐어요. 그리고 5시간 있다 들어왔어. 다시 켜. 그러면 20분은 필요 없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지. 이게 바로 중단이에요. 중단. 그런데 또 한번 보면 1시간짜리인데 20분 보다가 띵동 친구들이 왔어. 친구들이 와서 나가자는 게 아니야. 나가면 이걸 끄고 나가야 되는데 잠깐 커피 마시러 왔대. 그럼 요 표시가 있죠. 포즈, 일시정지. 요거 누르면 여기까지 살아있잖아. 30분 있다가 수다 떨다 갔어. 그럼 공부해야지. 그럼 뭘 눌러? 요걸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얘는 기가 막히게 드는데 요게 중단이고 요게 정지란 얘기예요. 컴퓨터에 써 있잖아. 일시정지, 포즈 해갖고 짝대기 2개. 그럼 여기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어보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압류는 이렇게 무섭고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법 중에 제일 잔인한 법이 세법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왜냐? 친구끼리야. 이분하고 친구야. 내가 코피 터뜨렸어. 며칠만 얘 피해 다니면 돼. 감정이 누그러지면 끝나. 세금은 체납하죠. 평생 갑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국세도 무섭지만 사실은 지방세가 더 무서워요.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입이 바로 이런 거거든. 떼먹히면 예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청에 기동대가 있죠. 드라마도 나왔습니다. 38 사기동대라고. 38조에 의해서 징수법 38조에 의해서 그 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분들은 다 성과급 제도랍니다. 받은 거에 대해서 받는 거야. 그래서 전직 수사관 출신이 많잖아. 그래서 며칠간 잠복 근무하고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갖고 압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봐도 다 무섭죠. 수사관 출신이 많으니까. 그게 38 기동대. 지방세. 그래서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더라. 끝. 그래서 시험에 공부할 땐 첫째, 3가지를 공부하면 돼. 첫째, 소멸사유 몇 개 있다? 5개. 끝. 그 다음 제척기간의 기간, 그 다음 소멸시효의 기간,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 세법에서 많이 착오하는 거 사망을 하면 여러분은 모든 게 딱 끝장나는 줄 아는데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사망을 하면 사람은 없어져. 사람은 없어지지만 재산은 남아있는다는 거. 그럼 그 재산은 누군가가 받을 거란 얘기. 그럼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상속받으면은 받은 사람이 재산도 상속받고 납세 의무도 승계가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못 낸 세금이 있으면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망은 소멸사유가 안 된다.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어받으니까 승계사유가 된다. 꼭 명심하셔요. 앞으로 세법에서 다른 조세에서도 몇 번 나옵니다. 사망은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은 남아있는다는 것. 따라서 사망을 하면 재산도 이어받고 세금도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망하면 세금이 체납된 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어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체납된 게 있다 그랬으면은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을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어받아서 아들이 갚아야 돼. 근데 아버지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돌아가셔도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아버지의 체납세금도 승계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말 이해가셔? 재산을 상속받아야 의무도 받는 거예요.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되잖아. 그럼 아버지의 세금도 승계할 필요 없어. 그걸로 끝난 거야.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기 전에 합격하시고 개업하기 전에 실무 세법 강의를 제가 이제 강남서도 합니다마는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상속이 좋냐, 증여가 좋냐, 부담부 증여가 좋냐, 매매가 좋냐, 실무에서 제일로 관심사가 바로 어느 게 유리한 겁니다. 어느 게 유리할까? 가족끼리 매매, 상속, 증여, 부담부 증여 있어요. 뭐가 제일 유리할까? 그때 달라요. 경기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작년처럼 올해처럼 작년처럼 집값이 급상승되잖아. 이때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미리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일 때 증여한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 세금은 정답이 없어요. 그때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 작년하고 재작년은 세금이 또 많으니까 또 집 팔긴 아깝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증여로 다 돌아섰죠. 그때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6종 맨 밑에 국세 소멸시효. 소멸시효는요 1번 국세는 5억 이상이 몇 년? 10년. 나머지 몇 년? 5년. 그 옆에다 같이 써놓을까요? 지방세도 같이 공부하게. 지방세 앞에 있지만 페이지 넘기기 귀찮잖아. 지방세는 어떤다? 5천만 원 이상 10년. 나머지 몇 년? 5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 있는 것들 이해들 가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은
OX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실전, 맛보기, 기본 예제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요것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들은 한 5문제씩만 저랑 같이, 원래는 5문제를 갖다가 프린트로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예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문제들 위주예요. 따라서 처음에 기본서 과정에서 이론이 안 되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끝날 때 그날 배운 것 5개씩만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해요. 그것만 공부하세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아직은 저랑 같이 한 것만. OX 문제는 일단 내비로 두시고요. OX 문제는 자 50쪽 나왔습니다. 50쪽. 3번 한번 보세요. 요거 답 찾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의 지방세 중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명심하실 게 있어요. 문제 푸실 때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다행히 지방세만 다 나왔습니다만은 시험에는 꼭 국세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는 지방세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면 박스에 나온 게 다 지방세란 말이에요. 밑줄 두 번째, 보통징수만으로. 보통징수는 고지서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냐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냐 알아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첫째, 취득세는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신고니까 X. 등록면허세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신고 X. 재산세는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고지서. 마지막이 포인트인데 지방교육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취득세가 포인트죠.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서 취득세는 신고예요 고지서예요? 신고니까 X. 그럼 4가지 지방세 중에서 고지서만 나오는 것은 하나뿐이 없죠. 뭐 뿐이 없다? 재산세.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말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불안하지? 6번 한번 보죠. 6번. 6번은 원칙적으로 밑줄 과세관청 결정. 과세관청이 결정했다. 과세관청이 결정했다는 것은 누가? 정부가 결정한 거죠. 그러면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죠. 과세관청의 결정이라는 건 과세관청이 금액을 정해서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따라서 고지서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동그라미 지방세.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뜻을 보면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지방세 물어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국세지방세라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국세지방세 나누는 게 첫 번째예요.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볼까요? 자, 국세지방세 나눕시다. 1번 취득세, 지방세, 신고인데 제일 처음에 국세지방세 나누라고 그랬잖아. 취득세는 지방세, 2번 등록면허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잖아. X.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국세라고 그랬잖아. 국세 2개뿐이 없다고 그랬잖아. X. 그 다음 재산세, 지방세. 그럼 일단 3번과 4번은 국세니까 정답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뭘 보냐? 신고냐 고지서냐 보는 거예요. 취득세 뭐가 된다?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 고지서. 그럼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여기 잘 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문제풀이 특강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결정이 일부러 앞에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헤매라고. 포인트는 국세지방세부터 나눠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지방세를 안 받다 그러면 뭘로 몇 번으로 답을 많이 체크하느냐? 4번.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니까.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 봐봐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는 헷갈리는 함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함정은 항상 앞에 판다 뒤에 판다. 뒤에 판다. 더워. 끝날 때까지 왜 그래? 함정이라는 건 내가 여기 가고 있어. 함정은 나를 괴롭히려고 파는 게 함정이야. 그럼 앞에 파 뒤에 파. 그렇지. 뒤에 파는 건 왜 그래? 이건 상식인데. 나 되게 여러분 사고방식 웃기다. 뒤에다 함정 파고 나 함정 팠어 그러고 자랑해? 아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빠지라고? 나 올 땐 여기 안 가고 딴 길로 갈 수 있어. 함정은 앞에 파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재산세고 앞에 4번에 종부세라는 함정을 집어넣은 거야. 국세지방세를 안 보면은 무조건 4번에다 마킹합니다.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정은 앞에 판다. 정답을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상 국세냐 지방세냐를 먼저 봐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아는 것들. 이해는 가셔? 7번 또 보죠. 7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밑줄 소멸한다. 소멸 사유를 물어봤죠.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아닌 거. 소멸 사유 5개 해봤잖아요. 1번 밑줄 납부, 충당, 소멸 사유 맞죠? 맞아요? 2번 부과, 취소 맞죠? 3번 사망 맞아요? 틀려요? 사망은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죠? 물려받으니까 승계 사유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항상 명심해요. 사망하면 그 사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사람만 없어지는 거야. X. 그럼 답은 일단 몇 번이 될까? 3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4번은 포인트가 뭘까? 제척기간 만료. 5번 포인트가 뭐죠? 소멸, 시효, 완성. 이렇게 된다는 것. 이해 가세요? 여긴 5개 할 필요도 없네. 그렇게 해서 3문제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3가지 문제만 여러분이 꼭 복습하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나머지 것도 또 해드리고 할 거예요. 아직 기본 이론이 안 돼 있는데 문제풀이를 갖다가 접근하면은 실수 많이 합니다. 정리가 더 안 돼. 그래서 저랑 1, 2월 달은 같이 이렇게 푸는 거. 오늘은 3문제지만 다음부터는 문제수가 5개까지 나가도록 할 테니까. 했던 것만 연습하셔. 불안해서 안 돼. 2개를 또 해봅시다. 47번. 47쪽. OX 문제 한번 해볼까요? 1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그러니까 맞죠? 따라서 얘들은 옳은 설명이니까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느냐? 보죠. 3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가 있거나 지방자가 있으면 지방세라고 그랬죠. 맞죠? 그 다음에 목적세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걷어가지고 시설에만 써야 된다고 그랬죠. 소방시설. 목적세 맞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지방학교에 써야 되니까 목적세 맞죠? 지방자, 지역자가 있으니까 지방세고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소리가 나와갖고 미치겠어. 불안하지? 그 다음에 08번 마무리.
밑줄 보통징수. 요게 기출지문입니다. 보통징수다 그러면 항상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편의상. 편의상이라는 건 걷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게 특별징수죠. 따라서 얘는 보통징수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어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설이 맞냐 틀리냐 연결이. 항상 알아두세요. 여기 봐요. 편의상 나오면 아, 편한 사람한테 부탁했구나. 이걸 뭐에 대한 설명이다?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고지서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보통징수는 고지서다. 말 이해 가시겠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됐고요. 거기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뒤에 48쪽에 보면은 12번 밑줄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때를 물어봤죠. 소득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소득세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 1년이라고 그랬죠. 밑에 괄호 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럼 시작할 때예요? 끝나는 때예요? 그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이해 가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해보죠. 17번. 17번은 법인이 합병한 때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사망이죠. 사망을 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해 가셔? 아니야. 18번. 동그라미 사기. 동그라미 지방세. 지방세는 우리가 사기는 몇 년? 10년. 그럼 그것만 보면 돼. 사기, 지방세 몇 년? 10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나머지는 5년. 말 이해 가요? 다른 거 읽을 거 없어. 넌 누구냐? 지방세다. 뭐 했냐? 사기다. 그럼 몇 년? 10년. 이러면 되는 거죠. 반응이 없어서 19번 한번 떠보죠. 요번은 넌 누구냐? 국세다. 뭘 물어봤냐? 시효기간, 소멸시효다. 얼마짜리냐? 5억 이상이다. 5억 이상은 몇 년? 여기는 몇 년? 5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거 1년 10월 달까지 이거 이상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저랑 했던 것만 만약에 시간 나서 복습한다. 1차, 2차 동차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공부하지 말고 민법 공부하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요거 공부하고. 왜냐하면 동차 하시는 분은 지금 민법을 좀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2차가 편하니까. 괜찮겠어요? 2차만 하시는 분은 큰 부담이 좀 덜하죠? 뭘 덜해요? 이게 끝인데 이거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크죠. 요번에 2차 떨어지면 내년엔 1, 2차 같이 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세총론의 52쪽 부동산 관련 조세가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조세총론의 마무리예요. 요것만 1교시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인 취득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경들 많이 쓰셔야 되겠죠. 오늘 한 건 이해는 가셔? 돌았으면 잊어먹겠죠? 이제 대답하는 것도 많이 배우셔야 되겠다. 그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잇몸병 생겨요.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랬다가 졸음이 오고 난리가 나요. 누구처럼? 아, 우리 짠한 친구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나를 불러. 나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오빠 그랬고. 그게 맞아요. 대처하는 방법. 자, 오늘은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한 단원 빼놓고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 두 개 뺀 것들 보지 말라는 건 안 보셔도 되고요. 배운 것들만 이해가면 되겠죠. 너무들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뵐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